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이슈에 대해서 집중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 정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술술술술 다 풀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윤선 TV도 아주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올해 어떻게든 80만 구독자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엄청나게 큰 정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10시 반에 현장 최고위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로 그냥 틀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조국 대표의 그 발언 내용 전체를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끝 부분에 나온 게 키였다. 그러니까 이제 합당과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어느 경로로 어떻게 접했고 어떤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아침에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제안을 하셨죠. 예. 저희 최고위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은 그 전날 수요일 날 오후 5시 정도에 조국 대표께서 긴급 최고위를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보통 뭐 긴급 이런 거면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갔는데 그날 오후에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서 그제 오후에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에 정 대표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다음 날 아침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전달을 하셨고 그거를 조 대표께서 받고 와서 바로 저희한테 그 상황을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할지 뭐 배경이나 상황은 어떠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꽤 전격적이고 약간 갑작스럽기도 하고 특히 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급박한 수준의 제안이어서 저희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또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이걸 제안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처음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초보 논의를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이제 받으신 분들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전반적인 의견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뭐 지도부 의견들은 주로 저 논의는 배경이 뭐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냐. 어느 배경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대표도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깊은 설명은 없었고요. 특히 이제 대표도 그런 정도로 전격적이고 긴급한 제안을 그런 일정으로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게 굉장히 전격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서 있고 차분하게 우리 내부 논의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은 별건으로 하고 그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장기간에 걸쳐서 당연히 큰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빼고 지금 과정과 절차, 요 토의 과정 특히 이제 지도부 내에서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은 오늘 현장 최고위도 불참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제 지도부 안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건데요. 과정에 대해서. 그 조국혁신당은 이견은 없는 거네요. 과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받자마자 바로 지도부에게 공유하고 회람하고 의견을 물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합당 논의라는 게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사전 조율과 실무적인 합의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도장 찍는 식의 선언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보통 선언이죠. 근데 어제는 정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였고요.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출발선의 논의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제안인데 제안 자체가 사실은 뭐 가벼운 건 아니고 굉장히 큰 제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한 사전 조율이나 실무적인 논의나 준비 이런 것들이 뭐가 충실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전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제안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그런 선에서 저희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아주 질서 있게 잘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많이 사전 논의해가지고 결정된 거를 이렇게 공포하는 식으로 혹시 이해한 것은 아닌지 싶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희는
저희는 적어도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당 간의 이제 통합 또는 합당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일단 대표들의 판단 입장이 나온 거고 선언적 입장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자, 이 의제를 그 당 차원에서 어떻게 의논을 할 거냐.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는 어제 밝힌 바는 이걸 당무위에 넘겼다. 네. 그리고 당무위와 의총 그리고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히셨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당론이라는 것은 뭐 너무 큰 논이고 정당 입장에서 정당의 존폐를 그렇습니다. 가름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최종적인 과정은 뭐 국민의 여론도 매우 중요하고 네. 또 정당 내에서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무조건 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도 이 논의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것이냐, 네. 정말 실무적인 협의까지 가볼 갈 것이냐, 거냐. 그것 자체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초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 조국혁신당 내부의 당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당원들 아직 아주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꽤 백화제방입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이고요. 아. 조국혁신당이 출발할 때부터 뭔가 다른 역할, 민주당과 차별화된 역할 이런 걸 예, 기대했던 분들은 그걸 잘해야지 예. 선거파기 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합당해서 오히려 네. 힘있게 예.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만들어내고 예. 정권 재창출도 해야 한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논의를 오히려 차분하고 충실하게 좀 해가야 될 상태고 공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선 내부적으로 당 최고의 논의, 네. 그다음에 내일 긴급 의총을 합니다. 또 네. 의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일 토요일인데 긴급 네, 그렇습니다. 의총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예. 당무위원회가 시도당 위원장까지 다 포함된 가장 중요한 지도부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 당무위 논의를 하게 되면 예. 1차적으로 적어도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뤄 나갈 것인가 네.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통합 논의라고 하는 것 예.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나 뭐 논의 제한된 과정들을 고려했을 때 네. 좀 더 깊이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본격적인 논의를 해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 이런 논의부터 네, 네. 우선 지도부가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은 논의를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실무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되는 뭐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본격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어제 쭉 취재를 해보니까 양당의 이제 전략가들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호남에서는 사실 엄청난 혈투가 벌어질 뻔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잘 내면 지난번에 그 재보궐선거 때처럼 민주당이 패하는 지역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호남 전략을 생각하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선거 전략에서 굉장히 큰 득이 되는 뭐 이런 거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비례의석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 총선을 생각하면 좀 독자 생존이 어려워서 차제에 합당을 해서 가는 편이 훨씬 더 넓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의 뭐 대선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네.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두루 좀 뭐 가능한 전략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저 정청래 대표의 제안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네. 또 조국 대표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두 당이 공감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공의 어떤 발판을 두고 예. 정권 재창출하는 것, 예. 이 부분에 대한 목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당의 분명하게 목표는 서로 공동의 확인했습니다. 목표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지향해 나가는데 예. 동시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다른 좀 저희들의 진보적 아젠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 예. 물론 뭐 민주당도 주장합니다만 개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 정책 의제로서 사회권 선진국, 예. 그다음에 최근에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토지공 개념, 예. 이런 진보적 의제나 비전들이 예. 만약에 당이 함께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살아남아서 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어떤 판단인데요. 뭐 전략가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부분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나 계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분명한 것은 저희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두 가지 목표를 목표. 정했습니다. 예. 하나는 국힘 제로, 예, 국힘제로. 두 번째는 이제 부패 제로. 예, 부패 이렇게 제로. 정했는데 국힘 제로라고 하는 것은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내란의 책임 정당인 국힘에 대해서 정치적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거는 특히 수도권, 네. 뭐 충청권, 또 영남권까지 마찬가지죠. 네. 호남에서는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혁신 경쟁을 하자. 늘 네. 저희들은 그런 기조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 호남에서 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쿨합니다. 네. 물론 어려운 선거고 치열한 선거지만 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혁신 경쟁이 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호남의 어떤 정치 혁신을 만들어내고 호남의 어떤 새로운 어떤 생동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예.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큰 정당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득권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보궐선거를 좀 해봤잖아요. 네. 영광, 곡성, 담양 해봤는데 해보니까 아무리 쿨하게 한다 해도 선거라는 것은 또 그럼요. 전쟁이다 보니까 선거 전쟁이죠. 굉장한 갈등과 상체기가 나서 예. 아무리 뭐 쿨한 혁신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갈등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것은 지난 재보선 때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상처 나고. 근데 지난 벌써 2024년이네요. 2024년 3월 3일 날 조국혁신당 이제 창당 대회를 할 때 네. 제일 크게 나왔던 슬로건이 이제 지민 비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과 함께 이제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중단 없는 개혁을 이제 말씀하셨고 이런 목표들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저희들이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게 쇄빙선 역할,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정식 3년 네, 너무 길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출발선이었고 예. 동시에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개헌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만은 그 전자가 너무나 중요했고 시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 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국민들의 힘이었고 또 네. 민주당도 압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그래도 의미 있는 역할이 있었다,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는 네. 물론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네. 일정한 역할을 완수했다. 2단계에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역할과 기대는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고 예. 또 그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내는 것들이 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개혁과 개헌, 예.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과 토지 공개념과 같은 네. 어떤 주거 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 역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동시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레드팀의 역할, 좀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비어 있는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현해내는 역할, 예. 이걸 이제 저희들의 역할로 삼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또 신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축적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정권 재창출이나 이재명 정부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과연 조화롭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길을 찾는 것이 예. 지금 합당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정치적 상상을 해보자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간다면 민주당의 왼쪽 날개를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당이 이제 약간 보수화 또는 뭐 심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벌 또는 기업 네. 편 또는 또 기득권 편을 들 때 그때 가감 없이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층 편 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내면서 견제 균형 뭐 이런 역할을 좀 하시겠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저희는 원래는 일종의 독립적인 정당 체제를 예. 유지하면서 연합 정치 예. 또 선거 시기는 선거 연합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 진보 진영 전반에 있어서 또 네. 대한민국의 좀 더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서 예를 들면 정치 개혁을 통해서 예. 교섭단체를 좀 맞습니다. 완화해서 완화해달라. 좀 더 역할을 좀 높여가고 싶다. 근데 이게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 결선 투표제 이런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연합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저는 뭐 여전히 그 길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기성 정당에서는 연합 정치 훨씬 더 고차방 정식이고 네. 현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익숙한 양당 정치 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불가피하게 그런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진보 블록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작동시켜서 민주당 내에도 매우 훌륭한 진보
진보적 의원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은 토론 과정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정말 그 길이 가능한가 네. 그것은 저희들이 또 판단하고 토론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부패제로 또 국힘제로 네. 뭐 이걸 어떻게 그 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발표되자마자 이번 지방선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정치적 결단일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똑같은 짜장면 집이다. 똑같은 집에서 전화기 2대 놓고 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 결집을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선거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 민주진보가 집결하는 모양을 보이면 보수도 결집을 해서 결국엔 선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과 상관없이 예. 상당히 결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몸이 상당히 그쪽으로 이미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이준석, 장동혁의 두 사람의 공적인 한동훈을 확실히 밀어내고 예. 이제는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이고 까다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본인이 제3지대의 어떤 아이콘처럼 역할을 하고 싶어했고 예. 개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했는데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나타나면서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아쉬움과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보기엔 드디어 그걸 포기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 이준석 저는 대표, 그런 느낌을 예, 갖습니다. 저쪽도 합당. 네. 네.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가는데 쉽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는 예. 통일교 신천지 특검 어, 이 과정에 물려서 예. 본인의 책임, 본인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굳혀야되거나 예. 특히 수사를 자기가 통해서 당 대표일 때 그렇습니다. 예. 그 시기에 뭐 아주 집중적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춤거릴 수는 있으나 마음은 이미 가 있는 게 아닌가. 이준석의 마음은 이미 국힘으로 한 발 저는 훌쩍 가 매우 있다. 그렇게 느끼고 매우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 합당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개혁신당의 발걸음을 쉽게 하려는 정치적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논의는 뭐 해봐야 알겠고 예. 참 어려운 논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 이미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결국 당원이 어떤 결정을 해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뭐 꽤 다양합니다. 창당할 때부터 기대했던 것, 가졌던 것, 또 창당 이후에 참여했던 분들 굉장히 다양하고 현재도 논의가 굉장히 백화제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당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 의원총회 그다음에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논의에서 네. 저희들이 좀 질서 있는 잘 합치된 의견을 잘 모아낸다면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신뢰를 네. 가지고 보아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도부의 결단과 결심을 지지 응원하는 방향으로 당원들이 결론을 내주실 거다.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이 상당히 토론 과정이 있을 것이고 예. 최종적으로 결정 권한은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이 당연히 전제돼 있지만 네. 선제적인 지도부의 판단 또 설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제로 부패제로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통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시대적인 명분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가치를 정말로 신뢰감 있게 잘 대변할 수 있을지 그런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통합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뭉쳐서 뭘 할 건데. 그렇습니다. 예, 뭉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건데. 그래서 그것이 국익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향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합의 논의라는 것이 예. 너무 이번
이번 지방선거에 매몰되고 그 손익계산 또는 뭐 성과 네. 이것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네.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선거라는 건 이렇게 또 얼마 남지 않은 선거라는 게 네. 이런 이슈를 통해서 금방 무슨 좋은 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네. 오히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정말로 이재명 정부 전반에 걸쳐서 네.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이런 걸 생각해서 국민들을 볼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의미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정청래 대표 연임용이다. 조국혁 신당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이 당 대표 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민주당 내 논의를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뭐 대표 선거나 이런 데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네. 오히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생기는 건데 네.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좀 길게 보고 좀 그건 대승적인 일종의 정치적 리더로서의 결단 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합당을 하게 되면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논의 자체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 논법으로 보면 상당한 사전 논의와 조율 그렇습니다. 또 큰 어떤 이해관계에 예.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 합의 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어. 이게 갑툭튀 합당만 나온 거군요. 뭐 사실은 합당 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많이 뭐 해봤죠. 여러 제안도 예. 있었고 또 그러니까 뭐 우리 당 만들어진 이후에도 예, 예. 근데 이제 개별 의원들의 제안이었었고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예. 그 점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합당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 맞습니다.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 논의를 예, 사실은 지방선거가 굉장히 뭐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뭐 세세한 어떤 논의나 협의와 상관없이 우선 일차적인 판단, 이 논의를 좀 더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네.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언제까지 완성돼야 끝내야 됩니다. 됩니까? 이는 합당 뭐 논의는. 그런 논의 자체가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예. 제가 설정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예. 설 전에 거의 뭐 이런 것들이 설 전에는 마무리해야 가급적인 된다. 완료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설 전에는 가급적 마무리 완료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께서 네. 지방 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네.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사실 개헌은 해야 된다 하지만 네. 언제 아마 쉽지 않다 이렇게 개헌안을 누가 어떻게 쓸 건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또 그 청와대에서 먼저 꺼냈다가 맞습니다. 또 예. 논의가 실종된 일이 있고 한데 이번엔 개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개헌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 자체가 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그게 가능하겠어? 네. 또 제안은 했는데 제안하면 항상 그게 어그러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 성공하는 개헌의 경험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 너무 큰 이야기,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 다 담는 개헌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또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미 합의가 돼 있는 네.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정신을 포함시키는 것. 이건 국민의힘도 늘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방 분권 국가라고 하는 것을 헌법 1조에 명시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지향을 좀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담아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거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성공하는 개헌을 꼭 만들어보자. 이게 첫 네.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성공하는 개헌.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 분권 시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5국 3특 이야기하면서 네. 지방 중심의 성장 국가를 만들겠다가 방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네. 굉장히 혁명적인 방향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힘을 좀 실어주자 이런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국혁 신당에서는 기초의원 관련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무투표 당선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지역에 보면 황당하게 투표도 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그냥 이런 경우는 방지해야 된다라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네. 이게 좀 엇갈립니다. 호남하고 영남 지역이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아시다시피 네.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댓글창에도 압도적인 호남을 이용하지 예, 마라. 뭐 이런.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서 예. 이런 선거 과정에서 지방 행정부하고 지방 의회라는 건 사실은 견제와 균형 장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영남과 호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방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 의회가 잘못하는 것 어디도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지방 정치 자체가 더 일종의 수준이 떨어지고 네. 지방의 발전도 맞습니다.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2인 선거구제는 예를 들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2명 네. 추천하면 2명 다 되는 구조가 그렇죠.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3호인 선거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추천만 하면은 그냥 당선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 출마를 안 해서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문화나 지방 정치 질서 자체를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하는 것은 2인 선거구제를 가급적 아예 폐지하고 네. 최소 3호인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를 기초에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3호인 할 때 적어도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2명이 되더라도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국혁신당이나 또는 진보당 등 다른 개혁 정당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최소한 지방의회만큼은 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이든 아니죠 호남이든 영남이든 절박하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임미의원과 같이 영남 지역의 진보적 개혁적 의원들은 그 점에 맞아요. 아주 공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합당을 하셔도 이 안은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합당의 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예. 게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제기했던 정치개혁과 개헌,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과 토지공개념과 같은 그런 진보적 아젠다들이 네. 설사 합당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실효적으로 잘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당연한 전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표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합당 논의가 매우 전격적으로 진행돼서 상당히 혼란도 있고 또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논의의 시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주 질서 있게 차분하게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으고 필요한 지도부의 결단도 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긴급하게 라이브 폴을 돌렸을 때 합당에 대한 찬성이 81%였고 반대하는 입장이 19%였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높군요. 예, 저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돌려보면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댓글창이 상당히 사나운데요. 예, 정치적 의견이 서로 백가쟁명일 때는 이렇게 충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당원들은 예. 뭐 국민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도 내란도 다 이기고 맞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빛의 혁명을 끝내 성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